예,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석준 실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국무조정실 이제 그 결산 현황을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갈등 관리. 어쨌든 국무조정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 관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정부가 결국 갈등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게 이제 갈등 확산을 방지하는 거고, 이 사회적 경제 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니까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하고 있나요? 2주에 한 번 하고 있나요?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갖다가 원칙적으로는 매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현장 방문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때 시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보니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이제 규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사실 실태 점검 평가에 관한 권한만 있고, 이 상당히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국무조정실하고 중앙행정기관 간 기능과 역할 좀 재정립 해지될 필요성 좀 있지 않겠습니까?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좀 개정해서라도요. 좀 어떻게 좀 진행할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규정상은 이제 각 부처가 갈등 관리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그 2차적으로 이제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무조정실에서 주는 용역들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하셔야지 돼요. 제 용역 비슷하게 거의 제목 타이틀도 같습니다. 연구 결과물도 같고, 이런 거는 좀 낭비적 요소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관련해갖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언제입니까? 정원 국무총리 시절에 대국민 담화 통해가지고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해갖고 했는데, 이게 그때 왜 구성도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우선 하여튼 구성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가 하고자 했던 일이 부패 척결, 안전, 공직개혁 등의 어떤 국민적 관심과 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위원회였고요. 그렇죠.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인사혁신처라든지 관련되는 국민안전처라든지 이제 결국은 별도 위원회 만들기보다는 각 조직 내에서 이렇게 좀 해결하려고 한 건데, 이게 문제는 이 총리가 담화문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 총리님이 위신과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각별하게 계속 이제 불용이 되니까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드에 관해서는 우리 저희 보훈처장님께 제가 좀 질문 좀 할까요? 우리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매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이 이 전용을 통해 갖고 추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295억 원, 2013년에 47억 원, 올해도 123억 원이 추가로 이제 집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보건병원도 있지만 위탁병원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진료에 따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쉽다는 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 이 보훈병원 진료사업비 소요액 산정을 할 때 이 국민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평균 증가율, 입내원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서 그렇거든요. 결국 작게 반영을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 보훈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똑같이 하면은 작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게 계산하고 계속 이제 추가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데, 예산을 좀 충분하게 확보를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결국 우리 매년 한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역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군에 계시다가 또 사회로 나왔을 때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되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실적 자체가.
그래갖고 뭐 이런 것도 좀 더 보훈처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이분들 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또 보훈처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런 것도 좀 잘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주시고 광복회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조금 그 공정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하여튼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그 준공 되죠? 예, 착공 없이? 예. 그 계속 뭡니까? 뭐 의견 수렴 절차가 지연이 되고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대상에서 해당되었고 뭐 계속 지연됐는데 네. 요거 조금 서두르셔야지 됩니다. 네,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공정위원장님. 예. 예. 우리 저희 공정거래 지원 사업 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예. 공정거래 지원 사업이 이제 4개 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 정책 알리기, 변화 관리 및 능력 개발, 행정 소송 수행, 그다음에 대학생 모의 공정 경연 대회. 이 내역 사업이 이게 조금 성격들이 다 틀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다 하나로 모아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기재부에서 예산 기재부에서 편성 그랬죠.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묶었습니다. 자, 그래도 기재부가 묶으라고 해도요. 사실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 수행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단일 사업으로 좀 분리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재부가 묶으란다고 공정위에서 다 이렇게 별개의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묶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좀 보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좀 적극 보시죠. 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시간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